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설 명절이었는데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전남과 강주가 통합하는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에 대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확정돼서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할 것 같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우리 나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불리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 나주가 어떤 곳인가를 보면은 나주는 982년 고려 성종 2년 때 12목 중의 하나인 나주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1896년에 나주 관찰부가 광주로 이전하면서 나주가 천여년에 지켜온 목사골의 이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 지역의 국회의원이 위원장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법령을 보면은 너무 두리뭉실한 조항과 또 서로 상충되는 법안 내에서 내용이 상충되는 법안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 나주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특별법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통합시장 라인으로 너무 집중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정주권이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명분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은 다른 것 같아서 그러한 서로 상충되는 또 우리 나주시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법이 나주에 미칠 영향을 정치 행정적인 측면 또 산업 경제 측면 그리고 정주 여건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치 행정적인 측면으로 행정자치권과 재정자치권이 이어받을 소지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권이 이어받을 사항을 한번 우선 살펴봅니다. 통합법 102조에서는 통합시장이 조례를 제정해서 나주시의 기존 공간, 도시, 계획 취소가 가능한데 이는 110조에서 규정한 통합전의 시군 사무 권한 유지 조항과 전면 배치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즉 뭐냐면은 10조에서는 기존에 있는 자치단체, 나주시의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사업이 전부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2조에서는 통합시장이 조례를 제정하면은 전부 그거를 무효화할 수 있는 이러한 서로 모순이 발생합니다. 사실 나주시는 강주시에 대해서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지요. 그러면은 앞으로 통합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통합의회 그 의원 중에서 나주시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광주라든가 타 지역의 이익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구역상 이런 부분들도 법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 나주시가 1995년에 지금 그 광산구인 평동과 동곡리가 나주 땅이었는데 당시 광산군으로 편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나주의 금정면과 신북면이 또 영암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영암으로 편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어떤 지금은 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극히 드물지만 과거의 관선 시대에는 아주 자주 일어났던 일이고 사실은 통합특별시를 만든다는 것은 나주가 자치 지역에서 하나의 관선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102조와 10조의 그런 조항의 모순점은 향후에 어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한 것 같습니다. 또 9조 3항에서 통합특별시 내 관할구역 내에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로
통합 후에 1차로 나주를 광역생활권, 즉 광주생활권으로 지정을 하고 2차로 통합시장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나주를 나주구로 편입하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통합법상에는 이거를 저지할 아무런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나주라는 지명은 존재할지라도 천년 목사골의 나주는 사라지고 결국은 나주구만 되는 광주의 위성지역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고 나주 천년 목사골의 이상은 소멸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법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행정명칭이 바뀌는 등 중요한 일에는 꼭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의회의 조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주에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자치권 위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법 10조는 1항과 3항이 굉장히 서로 배치되는 상반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선 10조 조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합법 10조 1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군은 통합 전에 시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을 이유로 시군의 행정상, 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이제 그 중앙에서 내려놓은 예산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나주시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3항을 보겠습니다. 3항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군 간의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강주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10조 1항에서는 재정에 관한 금지 규정과 3항의 재정 자치 권한을 확대 조정 방안이 서로 상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57조 1항에서 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이 균형발전기금이 나주시에 사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조 1항의 시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이 유지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항의 자치구와 시군 간의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향후 나주시가 현재 받고 있는 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일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축소 요구가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 나주시에는 혁신도시가 있고 혁신도시 공기업이 사업이 잘 돼서 세수가 증대되면은 또 그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재정 저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우리 나주시에서 들어오는 세수를 분배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지금 통합시장이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 하였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가 의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은 통합의회에서 나주시 의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의회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것은 나주시에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을까. 특히 10조 1항에서는 자치권을 보호한다. 그걸 인정한다.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서는 특히 지금 3항이 중요한 게 광주시의 자치구와 시군 간의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 교부금을 보면은 자치구는 한 700억, 800억 이 정도 되는데 나주시는 한 3천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광주시에 있는 자치권을 강화하고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는 나주시는 이 정도 교부금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자치 지역으로 돌리겠다라고 통합시장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10조 1항과 10조 3항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3항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중앙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2항에 있는 위임받아서 그 중앙의 자금으로 예산으로 그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3항에는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중앙 업무의 위임이라는 항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3항은 10조 3항은 나중에 굉장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법조항입니다. 둘째로는 혁신도시 2차 이전 공기업 축소와 지역 산업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에는 16개 공기업이 이전되어 운영 중에 있고요. 향후 2차 이전 예정을 보면은 약 400여 개의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법 조항을 보면은 2차 이전 기관이 모두 나주로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제143조에서 전남 광주 공동혁신이라는 고유명사를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전남 광주 공동혁신도시라고 이게 정식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유명사가 삭제되고 어떻게 변했냐면은 통합특별시의 혁신도시로 대상을 일반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 따라서 2차 공기업 이전에 맞춰서 나주 이외의 지역, 즉 광주 외곽이나 타 시군의 제2의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혁신도시 하면 나주에 있는 전남 광주 공동혁신도시였는데 앞으로 제2, 제3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러한 가능성을 이번 통합법에서는 열어놓은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바꾼 이유는 다분히 광주를 염두에 두고 나주가 아마 그 2차 공공기관을 전부 독식할 거니까 나주로 전부 올 것 같으니까 아마 지역별로 분배를 하자 이런 그 의도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나주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독소 조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법안을 검토할 때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법 조문 이전에 처음에 한병도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작성된 한병도 의원이 제출한 그 법안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2차 이전 공기업이 전부 기존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안전위원장은 우리 나주 지역 국회의원이시고 또 혁신도시 그 처음에 초기 설립할 때 큰 역할을 하셨던 분 신정원 의원이 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갔을까? 저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차 이전 공기업은 나주 혁신도시로 올 것이다라고 전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통합법에 의해서는 그 아주 소수만이 이전되고 나머지는 뭐 강주라든가 타 시군으로 이전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통합법을 하면서 그 광주 군공항 이전을 굉장히 중시를 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사실은 그 군공항이 이전될 지역 그 부분을 굉장히 그 배려하는 조항을 제가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혁신도시 2차 이전 기관들도 지금 아마 광주나 아니면 광주와 그 군공항이 이전한 지역에 생길 것을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생각이 기우이길 바라고 만약에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광주와 그 군공항이 이전되는 그 지역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면은 이는 아마 나주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소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 인프라 구축 지역 및 에너지 수도의 위상이 흔들리는 그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147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라는 것이 147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항을 보면은 통합특별시의 국가산단 지정 및 인프라 투자 1순위를 군공항 이전 지역으로 법제화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147조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나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산단이라든가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인공태양도 아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아마 지방에서 그런 군공항 이전에 따른 산단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지방 재정이 군공항이 이전되는 지역에 1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지장을 받지 않을까 지연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분열할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참고로 원래 이제 인공태양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그 부지 매입비가 도비가 40%, 시비가 60%로 매입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통합시가 돼가지고 나주가 자치권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생길 텐데요. 그리고 또 도는 통합시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통합시장이 인공태양에 대해서 별 의욕이 갖지 않는다면은 이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시비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항 때문에 분산됐을 때 과연 되겠는가. 어쨌든 예산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 수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이제 전국의 에너지 수도로서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죠. 152조는 전략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라고 이제 수립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우리 전라남도에 물론 나주가 중심이 되지만 전라남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에너지 산업에 그래서 그 에너지를 통괄하는 관련 행정부서와 정책기관의 소재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나주라고 특정돼야 하지요. 그런데 특정되지 않고 또 통합 이후 에너지정책총괄부서가 만약에 총괄부서가 광주에 위치하게 된다면은 에너지 사업 추진 자체가 광주에서 이루어지고 나주는 그 일을 수행하는 집행 현장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부분도 전남에서 에너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너무 그냥 소홀히 지나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제가 말씀드린 한병도시가 만든 초안에는 에너지 인프라 숨통인 전력망 국비 지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전남은 지금 여러 가지 태양광부터 해서 해상풍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 전력망 구축에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었는데 지금 아마 수정안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전남의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부분은 이제 광역교통망입니다. 이 광역교통망은 이제 우리 나주하고에서 광역철도,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광역교통망은 118조 광역교통 개선 사업과 120조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되면은 이 광역교통망에서는 예비 타당성도 쉽게 해결이 되고 또 국가 예산으로 광주와 나주 간의 광역교통망 또 큰 도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주가 물리적으로 이제 광주와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찬반을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통이 원활해지면은 나주에서 소비할 것이 광주 가서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광주에 계신 분들이 살면서 나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나주가 잘 하면은 오히려 이 광역교통망이 우리 나주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두 가지 찬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는 통합법 143조, 147조에 의해서 원래 나주에 들어올 기업이나 공공기관 또 국가산단을 공항이 이전받는 무안이나 타 지역, 공공항이 들어서는 자리로 많이 양보를 요구하는 안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나주의 산업 인프라 구축은 많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 부문에서 마지막으로 농업 예산입니다. 나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이죠. 그러나 이제 그 315조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이 부분이 이제 나주 농업과 직접 관련 있는 법안 항목입니다. 근데 이 그 315조에서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 농촌 발전 기금을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지금 통합이 되면은 통합법의 그 의도를 보면은 메가시티를 아까 광역 생활권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메가시티가 조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메가시티는 조성이 되면은 지금은 근교 농업이지만은 아마 많은 농업이 도시형 첨단 산업 육성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을까 도시형 농업으로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 나주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 농업 부분에서도 나주는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 발전기금이 나주보다는 소외된 지역 아마 좀 미진한 부분으로 많이 가서 우리 나주는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 입장에서 보면은 농업 예산이 감소하면은 농촌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결국은 농업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는 이러한 현상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합법의 목적에는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1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 입장에서는 나주가 농업 농촌 발전 기금이라든가 예산에서 소외된다면은 즉 과거에 전라남 도로 유지됐을 때 나주가 받는 우리가 쏟을 수 있는 농업 예산보다 적게 배치된다면은 결국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는 목적 자체, 이 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만은 제일 큰 게 통합법에는 앞으로 농업 농촌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 제가 찾아봤는데 이 발전기금하고 무슨 푸테크 이런 건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보니까 이번 통합법에는 우리 나주 의견이 제가 나주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별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농업 부분에서.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우리 나주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하시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정주 여건입니다. 사실은 정주 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산업이 발전해서 지역이 발전해 가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사람의 삶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주 여건도 이제 몇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정주 여건에서 이제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이제 혐오 시설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건데 이 혐오 시설이 지금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혐오 시설이 나주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현 법안에 따르면 통합됐을 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 나주는 SRF 사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SRF는 혁신도시 내에서 나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중간에 SRF로 원래는 RDF였어요. RDF인데 SRF에서 바뀌어서 무슨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가루로 된 것이 들어오고 강주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 입장에서는 이 혐오시설 집중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그 우려를 하냐면은 통합공간계획 수립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그 공간을 계획하는데 시장이 원하면은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공간 계획이 통합특별시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통합특별시장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광주를 중심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그런 혐오 시설 배치가 광주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원래는 자기 그 자체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가 독립될 때는 광주시에 해야 하는데 지금은 통합시이기 때문에 광주 인근에 기초잔치 그 인근 지역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럴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절차는 없고 단지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SRF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혐오시설이 그 우리 나주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인근에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2조 6항에 그 인근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뭐 시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거치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없고 전부 통합공간계획의 권한이 통합시장에 있고 조례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폐기물 혐오시설이 우리 나주에 들어와도 나주시가 제도적으로 막을 길은 없고 단지 이제 우리가 또 계속 시위하고 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인프라입니다. 이제 교육에 관해서는 제66조 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 또 82조 전략산업 분야 학교 운영 특례 이렇게 두 군데에서 관련 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은 사실은 인구 정주 여건의 핵심 결정적인 요인이죠. 사실 우리 나주도 과거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었던 것이 교육 때문에 광주로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광주가 지금까지 교육 문제로 거의 블랙홀처럼 인근 시군의 인구를 빨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66조와 82조를 좀 살펴보면은 만약에 물론 뭐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는데 자율학교 특례도 있고 또 대학 지원 뭐 이러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근데 이제 자율학교 특례와 대학 지원 이런 지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나주와 광주를 비교해서 광주가 훨씬 교육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광주에 집중될 경우에 나주는 극행한 인구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혁신도시에는 또 젊은 인력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이유로 해서 광주로 통합됐기 때문에 광주로 이주하더라도 나주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법안 제66조 82조에는 2조에 사실은 지역 안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뭘 하고 물론 뭐 나중에 전부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나주 입장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까? 그런 그 지역 안배 어느 정도는 특히 뭐 마이스토과라든가 우리 그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여건들이 규정되었다면은 훨씬 나을 텐데 지역 안배가 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나주가 이제 에너지 수도인데 에너지 부분만이라도 나주에 들어선다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안 돼 있고 모든 것이 통합시장의 의도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된다. 또 그렇게 됐을 경우는 또 통합시장이 광주 위주로 갔을 때는 나주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나주시가 과거에 70년에는 25만 정도 됐어요. 어떤 데는 27만도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나주시 전국 인구가 2,900만이었으니까 사실은 나주시는 전국 인구의 한 0.8%. 그렇게 만약에 과거에 25만일 때 나주시 인구가 25만일 때 전국이 2,900만이었다면은 지금 5천만이니까
결국은 우리 나주시 인구가 거의 40만 이상은 돼야 원래 그 비율로는 맞거든요. 근데 뭐 어떻습니까? 혁신도시가 들어왔어도 겨우 12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제일 그 큰 부분은 아마 그 정주 여건하고 교육, 제일 큰 게 교육 문제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구 증가에 있어서 지금 뭐 82조의 지역전략 산업 특화 교육, 또 제38조 인구 감소 지역의 공공주택 특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그 지역 전략 산업 특화 교육 이 부분은 앞에서 교육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시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서 나주, 특히 우리가 나의 에너지 수도로서의 위상을 가지려면은 그러한 교육 부분을 좀 잘 유지시키고 또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인구 관련해서는 청년 실업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공주택 공급과 양질의 맞춤형 마이스터 교육이 제공되는 걸로 좀 법안에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82조, 38조, 특히 38조에 좀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82조는 이제 그 마이스터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나주로 돼 된다는, 나주로 그게 구축이 된다는 건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면은 인구가 늘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공공항 이전 같은데요. 나주가 그 공공항 이전과 핵심도시 그 2차 공공 그 이전 기업들에서 나주가 원래는 나주로 와야 하는데 좀 일반화 돼가지고 제2의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면은 나주는 많이 산업적으로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나주가 이제 그 원래 가지고 있고 또 가져야 하는 그런 핵심 거점 인프라 투자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러면 나주는 그 점차적으로 광주에 의존하는 그런 위성 주거, 뭐 심하게는 주거 도시 아니면은 배드타운까지도 전락할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아까 82조와 138조는 이 지역의 어떤 그 인구 증가라든가 정주 요건을 마련하는 법이지만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43조와 147조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나주의 청년 인구 증가의 기회를 잃게 되고, 또 만약에 이런 공공기관이 우리가 염려했듯이 대거 광주나 공공항 이전 지역으로 이전이 바뀌게 된다면은 결국은 많은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도 나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할 수도 있고, 또 유입될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주는 고령화된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 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향후에 이 법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정치적인 측면, 행정 측면과 재정 측면, 또 그 산업 인프라 측면, 또 그 정주 여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살펴본 내용을 나주 입장에서 통합 법안을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거는 이제 결론입니다. 그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나주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만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어디선가 그렇게, 다시 말해서 제가 해보니까 AI가 그럽니다. 기만적 구조를 띠고 있다고. 나주에는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나주에는 기만적 구조래요. 그 이유로는 10조에서 행정 권한을 지켜주고 118조에서 광역교통망을 뚫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조에서는 행정 권한도 지켜주고 광역망도 뚫어주고 막 이런데, 이게 이제 143조가 독소조항인 것 같아요. 143조 도시의 심장인 혁신도시 독점권을 통합시 전체로 쪼개버렸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타 지역에도 혁신도시를 새로 만들 수 있다. 원래 초안에서는 없었던 모든 이전 기관이 나주로 온다는, 나주 공동혁신도시 온다는 거였는데 쪼개져서 이제는 뭐 어디다 만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주에는 이제 많은 산단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아니면 계획되어 있는데, 국가 산단 1순위를 군공항 이전 지역에 넘겨주게 됐어요. 이거는 147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산단에 대한, 물론 뭐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럼 반드시 지방비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걸 추진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예상보다 굉장히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초안에는 우리 이제 그 나주가 에너지 수도이기 때문에 초안에 있던 에너지 인프라의 숨통일 수 있는 전력망 국비 지원 사업이 삭제돼 버렸어요.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나주 입장에서는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전이 있는데, 우리 나주의 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전력망 국비 지원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대안대로 통합이 진행되면 나주는 광주를 향해 길만 넓게 뚫린 채 자체적인 일자리와 자본 유치 동력을 모두 상실하는 완벽한 베드타운, 즉 위성도시로 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우리 AI 선생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앞에 거는 제가 그 조사한 거고,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AI한테. 요즘에 뭐 AI 시대 아닙니까? 그랬더니 AI 선생이 그러네요. 우리 이 나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기반적인 구조고, 너는 앞으로 완벽한 베드타운, 즉 이성도시로 전락할 준비를 해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법안이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하고, 추가할 건 추정하고 추가하고, 이러한 것들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우리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조항을 찾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100% 옳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독소 조항, 또 같은 법 조항 내에서도 서로 배치되는 그러한 것도 많고, 또 조문끼리 또 배치되는 것도 많고,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제가 보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 못하고 뭐 어떻게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법안이 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그냥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우리 나주시가 앞으로 나가는데 좀 더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참,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힘을 얻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주시고, 또 기왕이면 알림톡까지 설정해서 저희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